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세 번째 경기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항공 물가 정보 그리고 사이버오로가 각각 한 판씩 가져갔습니다. 장고 2곡 대국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승리했고요. 3곡 속기대국에서는 박하민 선수를 상대로 설현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한판. 정말 선열이 낭자하고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재미있는 전투 바둑을 본 것 같고요. 네. 자, 4시부터 시작되었던 장고 대국에서는 나연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이 대국도 후반부에 서게 했습니다. 5곡 속기 대국 두 선수는 처음 만났는데요. 자, 송규상 선수는 올 시즌 루키전 첫 데뷔 무대에서 이제 첫 판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첫 승이 간절할 테고요. 문유빈 선수 역시 올해 데뷔한 선수인데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선수에게 또 다음 라운드에서는 셀트리온의 한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사이버 오로 팀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정보의 주장이죠. 신민준 선수. 신민준 선수는 첫 라운드 때 송지훈 선수에게 패했고요. 두 번째는 이창석 선수에게 승리했고 세 번째는 윤찬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시 각자 10분의 촐기 40초 5번이 주어지는 속기 대국입니다. 자, 초반에 우하기 쪽에서 3-3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은 양화점으로 출발했고요. 백은 화점 소목으로 출발을 했고 흑이 하나 걸쳐두고 날리자로 걸치니까 백이 3-3 침투를 해서 이 변화가 나온 다음에 흑이 그 사이에 하나 씌워두고 이제 젖혀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변화는 최근 들어서 3-3 변화 가운데서는 좀 뜸하게 등장하거든요. 원래는 위쪽으로 단수치고 따내거나 아니면 그냥 따내거나 이런 진행이 많은데 지금은 위쪽으로 단수치고 백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두 점 없고 백이 따내는 그림이 나오면 축은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 백이 달리 축머리를 쓰기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흔히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3-3 변화에서 연구는 잘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서로 흑이 백이 이쪽을 끊었을 때도 여기까지가 서로 따내고 따내는 데까지는 되어 있지만 초반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반타작은 해야겠다는 문유빈 선수. 초반 출발은 정말 좋습니다. 최재영 선수와 한상훈 선수와 대국을 했고 두 판 모두 100번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문유빈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뚜렷한 기풍을 물어보지는 못했고 또 많은 바둑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두 판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침착하게 두지만 중반 이후에 힘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판 모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근데 그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원래 기풍인지 아니면은 뭐 두 판 모두 두다 보니까 전투 바둑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두 판 모두 중반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100번으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
지금은 우아귀 흙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백은 그쪽을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 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벌리는 것이 보통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 벌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여기 나리자 또는 미는 수가 또 굉장히 두텁습니다. 모양이 부풀어 오르면서 네. 흙이 좀 두기 편한 느낌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날일자 두는 것도 분명히 좋은 자리긴 한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흙이 좋은 자리, 이 좌변 쪽 어딘가를 벌려가는 발빠른 포석이 되겠죠. 백의 다음 한 수로 봐도 골격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밀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밀고 끊는 것도 다른 배석에서는 가능한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간결한 수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양을 뭐 키워갈 때면 키워가라. 다음에 여기를 두면 아주 좋기 때문에 흙도 당장 날일자 또는 밀어가는 수를 선택할 겁니다. 하변 흙은 조금 더 후에 삭감을 가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모양이 깊어지더라도 당장은 큰 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날일자입니까? 날일자인지 밀어가는 건지 좀 어렵긴 한데 침착하네요. 역시 초반부터 급하게 서두르는 바둑은 아닌 네. 걸로 보입니다. 우선 침착하게 큰 자리 차지해 두고 좀 중반을 기다리는 모습. 지금도 하변 흑진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간다던가 하는 수를 떠올릴 수는 있는데 전혀 급하게 가지 않고 침착하게 갑니다. 전투를 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초반에 큰 자리는 차지해 두고 때가 되면은 뭐 힘을 발휘를 하겠다라는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되면 신민준 선수도 모양을 계속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같이 큰 자리를 차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 석점을 좀 안정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먼저 뭔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받아준다면 우선은 백을 아래로 누르는 네. 의미도 있고 나중에 중앙 쪽 변화가 일어나거나 중앙 쪽을 건설할 때 붙이고 는다든지 해서 백을 계속 아래로 누르면서 위쪽으로 돌을 보낼 수 있거든요. 당장은 두진 않겠지만 이 교환 자체로도 언제든지 이런 수, 이제 입구자, 뭐 붙이는 수 여러 가지 선수로 들을 수 있죠. 이런 수 등등 들을 수 있으니까 받아달라는 뜻이고 반발하면 바로 여기서 전투를 하겠다. 응수타진이에요. 한번 여기서 나랑 힘겨루기를 해볼래? 아니면 참을래? 받아주기도 싫고 좀 싸우자니 네. 당장 좀 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요. 싸운다면 이런 진행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흙으로 하여금 좀 무겁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도 서로 어려운 것 같고 또 받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 보여요. 네. 안정적입니다. 문유빈 선수 제가 뭐 자주 보진 못했지만 볼 때마다 보면 말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용한 성격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윤유빈 선수 이제 랭킹이 많이 올라서 52위가 됐어요. 네. 이제 올해 바둑리그 데뷔한 거 외에 뭐 그렇게 이제 국내 기전에서 높이 올라간 것, 뭐 준결승 결승까지 간 것은 없지만 GS 칼텍스배 본선 올라갔었고 또 세계대회 통합 예선에서 중국의 렌샤오 선수 네. 강자죠. 렌샤오 선수를 꺾으면서 또 존재감을 드러냈었고 역시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둑리그에도 또 선발이 됐죠. 네.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흙은 이렇게 하나만 교환해두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바로 여기까지 이제 하자고 하면 그때는 백도
고분고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젖히면서 흙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나만 해두고 그 다음 방향이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이쪽으로 두면서 석점 돌분과 동시에 맛을 노리자고 할 수도 있고, 모양을 키워간다면 뭐 계속 밀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자리는요, 여기가 따끔따끔하거든요. 백이 두어온다면 여기를 두어서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자연스럽게 집도 차지하고 흙을 무겁게 만들면서 네. 중앙 쪽으로 띄워보내기 때문에 둔다면 백이 이 자리가 좋아요. 반대로 흙이 둔다면은 지금은 이 자리 괜찮아 보이고, 다른 곳을 둔다면 뭐 이런 곳 물론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양쪽 모두 백의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큰 발전성을 기대하기는 네. 어려워서 귀를 굳히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어디를 두든지 귀를 굳히지는 않을 것 같고, 중앙을 키워가거나 뭐 이런 곳을 두거나, 그 다음은 모르겠네요.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자, 돌을 집었는데요. 워낙 선택지가 많아서 네. 초반이 가장 사실 어렵죠. 밀어가는 것도 있겠고. 귀고침입니까? 귀고침은 저로서는 좀 뜻밖이네요. 뭐 당연한 수, 뭐 큰 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귀고침 아닌 선택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 자리가 확실히 좋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백이 날이자 두는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백도 당장은 좀 좌변 쪽에 힘을 비축을 해두었기 때문에 좌상귀 쪽에 좀 눈이 가긴 하는데요. 여기를 바로 뭐 흙이 굳혔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가는 것은 그냥 바로 가죠. 이쪽을 가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게 이렇게 두고 결국은 뭐 벌려야 되는데 그때 날일자나 밀어가는 흐름이 흙으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제격이죠. 날일자 또는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우변 쪽으로 낮게 치우쳐서 편중이 됐기 때문에 흙이 오히려 중앙을 경영해 가기가 중앙 쪽으로 놀러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신민준 선수도 이쪽으로 간 게 그 뜻인 것 같아요. 백이 여기를 오면 그때 놀러가겠다. 근데 문유빈 선수도 다 알죠, 사실. 그리고 이 자리는 부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어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흙을 중앙으로 띄워 보낼 수 있으면 우선은 뭐 당장 공격은 안 하더라도 흙이 신경 쓰이는 돌이 하나가 생긴 거고 집으로도 벌었습니다. 반대로 흙이 백돌이 없을 때 여기 오는 자세를 방비하는 의미도 있고요. 게다가 이런 흙돌이 미생이 된다면 언젠가 하변 흙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멀긴 하지만 지금 봐서는 하변과 상변, 좌상귀 쪽은 아예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흙의 두터움, 큰 모양을 경영할 때는 반대쪽에 약한 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두터움이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먼저 초일기에 몰린 신민준 선수. 지금 합점 자리를 두자니 백에게 그 자리를 허용을 하기 싫었고요. 네, 조금 반발을 좀 한 건데. 비상 대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백이 불만일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흙도 네, 이렇게 두기는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백이 원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안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두텀을 허용을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두자라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이렇게 돼도 조금 더 활용당하는 맛이 남아 있어요. 뭐 그냥 정말 두텁게 두네요. 이렇게 두고 늘어서 두더라도 바깥쪽은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죠. 손빼도 지금 잡힐 돌은 아닌데 추반능수 선수로 당하면 더더욱 두터워집니다. 치받으면 느는 것이 싫다. 그래서 이 한 점을 미끼로 삼아서 받아주면 물론 늘어서 괜찮은 자세로 살게 되고, 반발하는 것은 한 점을 희생해서 머리를 내밀고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네. 뜻입니다. 부친수는 좋네요. 이렇게 붙인 수도 그렇고 3-3 자리에 붙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백이 두고 싶어하는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네, 이야기네요. 백은 하나 받아두고 손 빼는 것이 우선은 일감입니다. 여기서 더 받는 것은 중복이고요. 이렇게 두고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요? 우선은 상변을 뭐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는 조금 뭐 이를 수도 있지만 하변 쪽을 삭감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두고 30초. 뭐 하나, 둘, 셋, 요즘에 네. 인공지능들은 어깨 짚는 수 많이 두더라고요. 네. 7, 8, 9. 이렇게 두고 손을 빼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끊어잡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역시 선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냥 치받으면 백이 아래로 느는 것이 싫으니까 이렇게 두어서 잡으면 이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가 있고, 늘면 백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지금은 선수가 중요하다. 선수를 잡고 뭐 상변을 가든지 아니면 하변 쪽에 하나 더 못질을 하든지 이쪽을 밀어가든지 선수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네. 놓여지고 보니까 당연한 선택이네요. 이런 네, 그러니까 늘기도 싫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좌변에 흙이 하나 어깨 짚은 잽이 또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이 교환이 애초에 해두었던 이 교환이 흙에 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터워진 다음에 두는 것은 백이 당연히 반발을 하는데, 이 교환이 돼 있으므로 나중에 뭐 이런 수들 선수로 듣는다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따는 수도 기세의 선택입니다. 이으면 쉬운데 서로 쉽습니다. 잊고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손을 빼든지 쉬운데, 이거는 단수 하나가 우선 따끔하거든요. 네. 근데 따끔한데 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있는 것은 이어서 이건 이상합니다. 한 수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흙에게 완전 넘겨주고요. 30초. 여길 때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따내면 어딘가 팩감을 쓰고 2패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흙도 단수를 치고 싶긴 했지만 백의 수가 또 보였기 때문에 한 발 참아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뭐 처음 보는 변화가 나왔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늘어야 되나요? 흙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백은 그래도 상변과 좌변 쪽이 단단해지긴 했죠. 서로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백이 몇 번 둔 상태에서 이렇게 뚫은 형태가 나왔다면 네. 좀 흙이 불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뭐 속단하기 좀 이를까요? 아직은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왔을 때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계속해서 좀 중앙을 나와야 될까요? 미는 거는 이제 백도 상변 쪽이 단단해지고 네. 집이 계속 생기고 흙이 미는 게 또 벽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는 게 악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선 여기 들여다보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셋, 나오는 건 리듬을 타서 이렇게 다섯,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손 빼더라도 잡힐 돌은 아닌데 이제 다시 봉쇄를 당하고 안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싫으니까 또 머리를 내밀긴 내밀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뒤를 이렇게 밀어주는 행마도 하기 싫고 수일기를 요하는 장면은 아니고 여기서의 판단, 감각을 찾는 것에 지금 신민주 선수가 한번 30초. 수일기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다섯, 여섯, 뭐 모두 어려운 행마는 아니죠. 밀거나 아니면 뭐 아홉, 들여다보거나 뭐 이쪽으로 미는 것도 사실 잘 떠오르는 행마는 네. 아닌데 상당히 실전적이거든요. 아, 어, 지금은 백의 호구 자세가 그렇게 좋진 않다. 네, 이런 물론 걸까요? 호구 자세 백이 기분은 좋은데 네. 흙의 행마도 뒤를 밀어주는 것보다는 한결 낮고 한결 중앙 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악수지만 좌변 쪽으로는 악수지만 이게 더 낫다. 충분히 수긍이 되는 이해가 되는 행마입니다.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것보다는 30초. 하나, 상변의 악수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셋, 이미 단단한 좌변 쪽의 악수를 단단한데 하나 좀 더 고쳐줘도 네. 별로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중앙으로 나온 이후의 행마를 좀 그려보고 있는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가기는 좀 섭섭하고 밀어둔 김에 하나 문안 하나 여쭙고 가자. 아마 일로 이어서 뭐 그냥 네. 뭐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이어서 받는 자리고요. 다음 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한 느낌도 있고 가장 쉽게 두면은 한 칸 뛰는 거고 신민주 선수가 뭔가 좀 이 형태에 대한 이 형태를 그냥 뛰고 이런 식으로 지켜주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시간 한번 쓰면서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아, 그걸 볼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뛰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움직이네요. 사실 축이 괜찮았다면 저는 바로 나와서 이쪽을 끊는 수도 잠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또는 뭐 다양한 이쪽을 수가 있었네요. 이쪽을 끊는 수. 근데 지금은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됐었던 것 같고요. 밀고 뭐 밀어간다든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한 칸 뛰어서 지켜주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여기를 받아주면 뭐 끊을 수 일감은 끊거나 여기 씌우거나 씌우는 자세도 네. 자세도 백을 안쪽으로 지키게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더 강력한 수는 끊는 건데 끊는 것은 흙도 무거워요. 네. 이 5점 운신하기도 그리고 이돌도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무겁고 아마도 여길 두면 씌우는 수를 볼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뭐 더 밀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덟, 흑의 아홉, 목표는 열, 여기를 가만히 뛰는 게 아니라 시은 운수가 된다면 백으로 하여금 공배를 있게 만들고 형태를 정비하겠다라는 거고요. 백이 그게 싫으면 뭐 이런 곳에서 젖히는 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먼저 두는 수 등등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백도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네요. 네. 확실히 이 시움 당하게 되면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 수가 오기 전에 뭔가를 선제 공격 또는 이돌에 대한 좌상 쪽에 대한 압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자, 역시 중앙을 막히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고요. 지금 1곡 장고 대곡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사이버로의 주장 나현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유대국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네. 진행도 상당히 느렸고 두 선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네요. 4시부터 두어서 지금 5시간을 대곡했습니다. 자. 안정기 선수가 야, 승리했군요. 그러면은 물가정보에서는 오지명 선수가 상대팀의 1지명을 네.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열을 낚았는데요. 네, 안정기 선수 올 시즌 정말 괜찮네요. 안정기 선수도 이번 승리를 계기로 3승 1패가 되었습니다. 뭐 개인 성적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네. 또 상대 팀의 1지명을 잡았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안정기 선수가 예전에 뭐 퓨처스 선수 시절에도 여러 번 등판을 했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올 시즌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나연 선수는 지금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속기 대국이 너무 중요해지겠는데요. 백은 입구자를 나와서 흙에 붙이고 다시 또 느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입구자 붙이니까 늘어서 이제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늘더라도 여덟, 아홉, 아까 흙이 여기 씌우는 수는 이미 방비를 한 거죠. 입구자가 급소 자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거기를 찔러 갔는데 뭔가 지금 여기서부터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견을 막는다? 이쪽을요. 아닌데요. 이거 끊기면 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뭐 끊어가겠다는 걸까요? 끊어도 있거나 이거 우선은 이 돌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되고 몸싸움이 되는데 백보다는 흙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돌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행마의 폭도 상당히 좀 불편해지고요. 30초. 하나, 둘, 셋, 정말이네요. 야. 여기를 끊어오면 이렇게 끊는 진행이 됐을 때 이 수상전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건가요? 여기까지 늘고 이거 뭐 그냥 잡히지는 않겠지만 수상전으로 가면은 백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또 그냥 잡히는 형태는 아니고 넷, 바로 수익기 싸움이 되겠네요. 자, 갔고요. 흙이 여기서 귀를 뭐 사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렇게요.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쪽이 끊기거든요. 그리고 중앙으로 지금 좀 악수가 되었나요? 네, 나가지 못하고 막힌 상태고. 음. 어렵습니다. 흑의 한 수 한 수가 지금 백은 한 수 한 수가 좀 보이는 반면에 흑이 어디로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워요.
가장 과감한 작전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를 잇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느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잡혔거든요. 수상전의 형태가 안 나고 아까 돌이 여기 있으면 백이 사는 그림이 네. 안 나왔기 때문에 먹여치는 게 선수라서. 근데 지금 이쪽으로 있고 젖히는 순간 이 돌은 전부 잡혔습니다. 네. 호구쳐도 집을 내면 깔끔한데요? 네, 수상전 형태가 등장하지 않죠. 네. 그러면 흙이 살리려면 이렇게 두고 여덟, 또 살아야 되거든요. 아홉, 열. 뭐 여기를 이어둘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그림은 중앙 쪽 탈출구도 막혔고 이 돌이 다시 시달림을 네. 받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있는 수가 오면은 확실히 백이 편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당장 좀 수상전에 신경을 써서 젖혀 있는 수를 둔다면 이거는 흙도 뭔가 그림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10초. 하나, 깔끔하게 잡히질 않기 때문에 네. 셋, 아 젖혔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라도 이을까요? 여기서 있는 건 좀 다르죠. 여기서 있는 건 단수를 치고 같이 사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아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깔끔하고 두텁고 집으로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있는 게 확실히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젖혀 있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흙도 10초. 늘고 뭐 둘, 수상전 형태가 나오겠네요. 넷. 또는 뭐 예상도를 하나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면 백이 이 교환은 다 선수로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여기는 사실 30초. 하나, 백이 잡은 것도 아니고 또 흙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다섯, 좀 서로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는 수상전이 될 텐데요. 아홉, 열. 응? 세 번 남았어요. 여기서 빠지는 것 말고라면 뭐 치중하는 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치중이요. 치중이 되나요? 치중하면 근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 것 아니죠. 다시 한번 보죠. 치중하면 이렇게 두는 거는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백이 되는데 이쪽으로 그렇죠. 찌르고 들어갔을 때 또 수상전을 봐야 되고 셋, 자, 치중이 우선 여섯, 일곱, 까끌까끌하긴 합니다. 아홉, 아, 젖히는 거는 백이 여기만 젖혀도 이거는 흙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선수가 정말 어렵네요. 백은 이쪽 젖혀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은 100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젖혀서 좀 모양을 넓혀보고 네. 싶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유빈 두 선수 번 남았습니다. 침착하네요. 네. 부분적으로 또 어려운 수익기가 많네요. 여기를 둘 때도 흙이 여기를 가만히 젖힙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젖히고 싶은데 지금 단수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죠. 그냥 잡혀버립니다. 이거는 단번에 둘, 하나, 네, 사고가 나죠. 양자추응이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먹여치는 수는 우선 선수이긴 네. 하고요. 수상전에 나중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악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우선 시간을 벌어둡니다. 여기를 둘 때 이쪽으로 두면 그렇다면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수를 생각할 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두는 수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를 이으면 단수 치고 이제는 여기 단수를 못 쳐요. 백이 단수 치고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한 점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런 곳 두는 곳은 끊고 바로 수가 조여져서 네. 잡히니까요. 근데 지금 워낙 뒤가 없는 여기서 한 수 정말 잘못 두면은 뭐 여러 집 수십 집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따내고 한 가지는 그냥 사는 것도 일책이긴 하겠네요. 그냥 살아도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각생이긴 하지만 여길 넣는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있죠. 30초. 흙도 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사는데 문제는 넷, 아, 다섯, 치명적인 약점이 네. 하나 남아있고 일곱, 여기 있는 수가 선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살 수는 있는데 살아도 나쁘니까 지금 이 길을 선택했고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겁니다. 방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따내고 이 돌이 살 수는 있는데 여기를 끊겼을 때 워낙 괴롭고 뭔가 흙이 싸우려면은 이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게 절대 선수예요. 30초. 이쪽으로 두면 하나, 둘, 상활이 잡히는 그림이라 넷, 방금은 살아도 아주 나쁘다고 보고 일곱, 신민준 선수가 방향을 바꿨고요. 음? 아, 그 수도 이게 재밌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수도 그냥 두면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흙이 단수치고 끊어 잡는 거 선수고 나중에 넘는 끝내기가 남는 게 아.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이거 잡아도 백이 분명히 잘 됐거든요. 네. 여기 그냥 잡은 거잖아요. 아까 흙이 중앙으로 뚫고 나왔던 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졌어요. 넷, 지금 여기서 흙이 두 점을 잡는 것을 백이 바란 거죠. 네, 잡으면 이제는 아, 네, 이제는 이렇게 두고 잡으면 넘는 수가 없죠. 깔끔하게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다시 환원이 되네요. 이렇게 두고 따내고 끊는 진행. 아, 재밌습니다. 잡으라 살 수 있는데 안 살고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이제는 흙이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고 네. 살고 끊고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수수는 바뀌었지만 이수로 그냥 따낸 것과는 같은 결과가 됐고요. 백이 이제 끊어갈 수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왔네요. 좀 네. 살리기도 애매하겠는데요. 네, 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쭉쭉 밀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됐고 백이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과연 끊어 잡을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큽니다. 지금 자체로 15집 이상이지만 흙이 쭉쭉 밀어갔을 때도 여기 짐이 같이 생기거든요. 둘, 셋, 지금 오히려 뭐 다섯,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변을 간다든지 다른 큰 곳을 간다든지 하는 게 끊는 거.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흙쪽으로 갔죠. 떨어진 게 그러니까 끊는 게 일가무고 당연히 커 보이긴 하지만 이거 흙도 쉽거든요. 네. 이 그림은. 게다가 주위 백돌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끊어 잡은 끝내기 정도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흙도 단단해지고 음. 분명히 여기 각생까지는 백이 확실히 잘 풀렸어요. 여기까지 선수고 두터워졌죠. 근데 두텀의 수확물이 이 한 15집짜리 끝내기라면 백이 좀 미흡합니다. 오히려 끄는 수로는 뭐 어깨나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두어서 네. 전체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효익이 싫었을지 모르고요. 또는 손 빼고 그냥 이런 곳 깊숙하게 풍덩 들어가도 이제는 벽을 쌓아놓고 이 상대의 진영에 들어가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현찰의 유혹에 문유미 선수가 좀 넘어갔고요. 근데 이 유혹이 워낙 웬만한 사람이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제 하나씩 놓아보면서 판단을 하니까 이 끊는 수가 다섯, 좋은지는 의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바둑 두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상대가 딱 이렇게 싹싹하게 버리면 괜히 끊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만하죠. 자, 이제는 우변과 하변이 큰 자리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 자리 우선은 커 보이고요.
또 둔다면 하변을 둔다면 아까는 어깨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기가 완벽하게 두텁기 때문에 마지막 네, 둔다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우변 쪽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좌상귀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우변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2대1로 앞선 가운데 속기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속기대국 두 판 남았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문유빈 선수의 대국이고요. 오, 하나 붙여두고 좌변 쪽 날일자를 왔습니다. 좋은 자리죠. 백이 둔 것과 비교하면은 백 모양을 좁히고 흙 모양을 키우는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자 이쪽을 들여다봐서 응수타진을 했어요. 받아준다면 그 자체로도 맛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갔을 때도 득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장문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수 교환이 되겠고요. 받아두고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이제 여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과감한 작전으로 사실 뭐 손을 돌릴 것인지도 사실 가능은 하거든요.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어주기도 좀 싫어요. 네. 뭐 왠지 당한 게 좀 눈에 네, 보이니까요.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둔다고 해도 네. 가령 뭐 이쪽을 압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상변의 약점을 좀 자연스럽게 지킬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좀 욕심일 수도 있지만 둘, 그리고 지금 이 바둑 포인트는 결국 하변이 됐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지금 역시 판단이 어려운 거죠.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백이 둔다면 이제는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고 네. 다시 둔다면 어깨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흙이 둔다면은 계속 펼쳐갈 수 있겠죠. 아, 이것도 매력적이죠. 탐나는데요. 네, 매력적인 한 수예요. 백이 끊어오는 것은 그냥 사실 이렇게 다시 받아주어도 이 자체가 집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하나, 백이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더 괴롭혀오는 것이 싫지 여섯, 일곱, 여덟. 끊어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여기서 끊는 것과 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에 대해 평가가 좋진 않네요. 사실 손 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작전이었던 것 같고요. 신민준 선수는 이 수에 대해서 실리로 손해를 보더라도 두터움을 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넓게 보면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변을 받으면 키워가겠다. 넷, 다섯, 하변을 삭감해 오면 우변을 공격하겠다. 아홉. 오. 어차피 흙이 한 수로 하변을 집을 완성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또 그래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변이 중요하다고 네. 서로 보는 것 같아요. 둔다면 역시 이 자리 또는 좁힌다면 이 정도. 그리고 나서 백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이런 곳을 먼저 둘 수 있으면은 사실 둘, 선수로 둘 수 있으면은 중앙 모양 펼치는데 도움은 되는데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덟,
아, 네, 그 자리 좋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단단하게 네. 좁히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집을 대략 판단을 해보면 백은 50집 약간 넘게 나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백이 하나, 뭐 돌을 투자하면 더 불어날 수가 음.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깊숙하게는 아닌가요? 근데 지키기 편할 수도 있고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런가요? 지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일감은 뛰어가는 수입니다. 뛰어서 우변 쪽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에 미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어디 받는다면 한점 공격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아, 깜짝 놀랐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줄기라. 네. 뭔가 좀 반발을 할지 네. 아니면 이렇게 지켜둘지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여기냐 실전이냐인데 음. 우선은 안정적으로 받아두고 집으로 가는 쪽을 선택을 네. 했고요. 이렇게 되면 형세 판단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흑집이 한 45집, 48, 맞아요. 60 넘게 나거든요. 흑집은. 셋, 아까 100이 50에서 55 사이였고 네. 여섯, 당장 집은 흑이 좀 앞서 있고요. 아홉. 100은 선수를 통해서 좀 얻어낼 수 있는데 얻어내고 나중에 뭐 끊는 수를 본다든지 계산바둑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는 일감 좀 느려 보입니다. 여기를 한 칸 띄거나 뭐 이런 교환을 해두면 네. 이 돌이 가볍기도 가볍고 공격을 크게 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상기에 침투할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금 이 수는 이 돌을 이제 연결을 한 건데 하나, 귀중한 선수를 흑에게 내줬어요. 네. 여기만 젖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만 이어도 사실은 이 가벼운 돌을 굳이 살리자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스스로 좀 엷어지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지. 네. 끊어갔을 때 모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흑은 이렇게 민 것만으로도 우변을 약간이라도 또 침투하는 후속 수단을 남겨두었고요. 그렇죠. 다음에 뛰는 수 남아있죠. 네. 마지막 자, 계속해서 끊어갈지. 끊어오라고 지금 문유미 선수가 약간 유혹을 하고 네. 있어요. 허허실실 작전인데 당장 끊어가도 백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문유미 선수 오늘 약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당장 끊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 받은 것도 그렇고 뭐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가겠다라는 뜻이네요. 젖혀 있거나 여기를 이어도 지금 집 하변이 생각보다 토실토실하게 집으로 났다 이거예요. 굳이 변화를 뭐 줄 이유가 없다. 마지막 수려한 합천팀의 박영훈 선수가 셋, 신민준 선수가 뭐 끝내기가 강하더라 이렇게 네.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홉. 워낙 후반부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신민주 선수는 마지막 초기에 조금 보는 사람이 떨리네요. 아홉 판인데도 돌이 안 나오니까. 네. 자, 이제는 우상기 3-3 침투는 불가할까요? 네, 3-3 침투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밀면 치받아서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두더라도 넷, 뭐 다섯, 여섯, 잡으러 가면 일곱, 네, 못 사는 형태가 되고요. 아홉. 네, 여기도 큽니다. 중반전 크게 부딪히지 않고 바로 종반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백이 좌상 초반 이제 좌상 쪽 변화에는 확실히 좀 득점을 올렸고 네.
편한 흐름을 유지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끄는 선택이 조금 이제 실리의 유혹에 마지막 좀 넘어간 선택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셋, 넷, 아마 시간이 조금 더 많았다면 훨씬 더 다른 선택지를 네. 좀 볼 수 있었을 네, 텐데.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테고요. 당장 근데 짧은 시간 속에서 커 보이니까 네. 이게 사실 요석 같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이 얻어낸 것은 한 13집 정도 실린데 흙도 이렇게 힘찬 모양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게다가 후수가 된 게 좀 네. 후수는 아니었군요. 후수는 아닌데 뭐 백이 얻어낸 것보다는 흙이 오히려 두터워진 것이 그렇죠. 되게 볼만이었고요. 자, 정말 단단하게 둡니다. 마지막. 다음에 느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당장은 한 수 한 수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상귀의 경우에도 여기를 젖히고 있는 게 과연 뭐 선수가 될지, 선수가 되면 사실 받게 만들고 이렇게 지키는 게 가장 커 네. 보이거든요. 근데 선수가 안 되면 반대로 흙이 여기 왔을 때 이 젖혀있는 수 자체는 후속 수단이 없다면은 또 큰 끝내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생각보다 둘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정말 뭐 이번 것도 중반 음. 훌쩍 점프해서 바로 종반으로 가는 네. 느낌이에요. 마지막 하나, 젖혀있는 수가 근데 선수가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가 워낙 두터워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어? 가능한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니, 지금 여기를 둬도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살죠, 이거는. 아니면 뭐 이런 데 두더라도 이게 어떻게 살아요? 정말 유혹하는 수인데요. 마지막 하나, 이게 뭘까 싶은데요. 신민주 선수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과연 밑으로 받을지. 여덟, 아홉. 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대한 해도 여기 선수 하는 네. 정도거든요. 그러면 중앙도 깔끔하게 막혀서요. 네,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둔 것과 거의 이제 네. 환원이 되는 건데 뭐 작은 끝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도 아주 큰 곳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은 혹시 네. 뭐 눈목자 사이를 붙이거나 여섯. 그런 수단도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안에서는 뭐 도저히 못 살고요. 여기 맛을 노리자고 하기도 흙이 꽉꽉 막아서 최강으로 둬도 수가 안 납니다. 뭐 늘면 있더라도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이 사이를 뭘 노리기도 좀 어렵고요. 결국은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정도인데 딱 이거예요. 여기 꼬부린 것과 중앙 쪽 치받은 수의 교환을 한 건데 백이 손해 봤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또 일선으로 내려서 응수할까요? 이게 한 집 차이, 한 집 조금 더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집을 중요시한다면 여기를 둘 것 같고요. 네. 팩감이나 여기 하변 맛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남자라면 신민수 선수 마지막 하나, 글쎄요. 여기 두는 선수가 많지 않을까요? 당장 집으로 한 집 다섯, 이상 차이라서.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한 9.7초쯤에 돌을 놓는 것 같아서 네. 자, 우선 안정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팩감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나 뭐 이쪽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이쪽이 낫다고 본 것 같아요. 집으로는 손해 봤습니다. 한 집, 하나, 둘, 최소한 한 집은 손해 봤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조금 맛을 노리면서 이득을 보자는 뜻인데요. 흙은 최대한 귀가 다치지 않게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응수타진이기도 하고 반발을 해주면 백도 뭔가 변화를 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그냥 치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하나, 뭐 둘, 셋, 좀 응수타진의 의미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신민준 선수가 이쪽으로 아예 두는 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맛은 상당히 나빠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능만 하다면 네,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받아주는 건 그래도 백이 뭐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하더라도 이 두 수와 흑의 두 수의 교환은 백이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흑은 제자리 걸음이고 백은 나중에 두면 중앙 쪽 네. 도움이 되는 자리를 두었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정말이네요. 그쪽으로 가네요. 그런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막아주면 이게 수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 흑이 가장 떨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두 개는 백이 유리하고 네, 이게 지금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진행이. 마지막 문유빈 선수는 일단 이 그림이 첫 번째로 떠올라야겠어요. 네, 받아주는 거는 여섯, 일곱, 여덟. 네, 갑니다. 그렇죠. 받아주는 건 안 될 거고 지금 와, 네, 이게 가능한가요? 우선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 백이 정확한 수익기를 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둔 다음에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흑이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선택을 안 했어요. 왜 안 왜 안 했을까요? 정말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또 수를 낼 수가 있다는 걸까요?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요. 네. 우선 아까는 백이 거의 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변화였다면 이건 이쪽 나오는 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흑이 뭘 그냥 잡고 마지막 약간 당해주는 정도로 둘 수도 있지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무것도 안 하네요. 이거는 이거 받아줘도 흑 백이 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백수가 놓이자마자 이제 인공지능도 확실히 전부 다 흑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유빈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변화를 구하는 쪽이 맞고요. 네. 지금은 두는 수로만 판단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한 수 더 뜹니다.
흙은 한번 지켜두긴 해야 될까요? 신민준 선수가 혹시 이런 거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지금 받아둬도 네. 어차피 여기가 크거든요. 흙이 받아도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하나, 이쪽이 지금 셋, 맛이 나쁘죠. 넷, 다섯, 끊는 것을 여섯, 바로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흙도 사실 이 교환을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뭐 붙일 때 했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둘 때 붙이면 끊는 것은 바로 끊어서 해결이 백이 해결이 안 되죠. 네. 붙이고 젖히면 뭐 경우에 따라서 2단 젖히는 수도 가능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집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80집을 상회합니다. 네. 흙집은요.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어떻게 두는지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이 수가 딱 보이기는 하는데 아홉, 그냥 이 정도라면 사실 흙도 뭐 큰 득은 아니고요. 여기를 좀 붙인 게 일렀어요. 약간 손해를 먼저 네. 좀 보게 된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냥 이었어도 백이 쪽 젖히는 수가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젖힐지 안 젖힐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됐고 만약에 이런 곳이 다 백집으로 된다면 이 수는 꽤 손해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어우, 뭔가 좀 승부수인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아. 그냥 젖힌 거는 지금 집으로는 백이 여기서도 그리고 우상기에서도 모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흙도 뒤로 받아두긴 싫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도 이렇게 이었다는 건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이제 기세로는 나가고 싶지만 네. 시끌시끌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집이 거의 85집 가까이 나네. 흙집이 많이 늘었고요. 네. 마지막 하나, 여기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야 한 77 가까이 나거든요. 백집이. 일곱, 근데 여덟, 최소한 여기가 지금 흙이 뚫고 들어오는 수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이제 이쪽 집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수를 선수로 당하면 백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림이면은 백이 더 이상 집을 넓힐 만한 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수가 남아 있다면 큰 집이 그렇게 나지 않고요. 여덟, 아홉. 자, 역시 한 점까지 다 주는 것은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백이 오히려 이런 거 나중에 붙여서 이 한 점을 좀 크게 통으로 잡는 그림이 나와야 네. 좌변 쪽에 집을 좀 붙일 수가 있고. 신민주 선수는 그 호구를 얘기네요. 통해서 네, 호구를 통해서. 좌변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이어서 이 한 점 버리더라도 여기 선수로 늘고 이쪽 선수로 좀 깎고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만약에 이대로 문유빈 선수가 패한다면 생각보다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진 걸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괜찮은 흐름에서 뭔가 좀 약간 좀 어영부영 네. 뭐 괜찮네 하고 좀 느슨하게 두다가 흐름을 내주고 그 이후에도 별로 이렇다 할 뭐 강렬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대로 진다면 판단의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좌상귀에서 분명히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좌상기에서 괜찮은 흐름으로 갔다가 역시 이 끄는 수도 판단의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 이후에도 여섯, 일곱. 문유미 선수는 그러니까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수, 뭐 좀 더 강렬한 수를 두지 않고 여기 한 칸 띄는 수도 상변을 간 게 아니라 계속 좀 시종일관 차분하게 도 왔는데 두다 보니까 바둑은 흙집이 크게 나고 또 해볼 곳은 줄어들고 좀 판단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했다,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따내는 것은 확실히 흙이 여기 하나 느는 거 선수하고 이렇게만 깎아도 마지막 하나, 뭐 물론 저쳐둔수는 조금 손해는 봤지만 네. 이렇게만 다섯, 깎고 장 끝내기로 가도 흙이 남깁니다. 여덟. 지금 계속 뭔가 그냥 따내는 게 정수처럼 보이지만 그 문유빈 선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깎임 당하고 이거 하나 느는 거 선수 당하고 어려운 끝내기가 이제 전혀 없거든요. 다 두었기 때문에 그 계산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정수는 따내는 것이 정수겠지만 뭔가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뭐 받아준다면 이렇게라도 넓혀서 뭔가 변화를 구해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효과적인 수네요. 여기는 단수쳐도 이으면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차단이 안 되고 백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면 손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따내져 있는 것보다도 못하죠. 네. 오히려 흙이 살려 나온다면 백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신민주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두고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형세 판단 해가면서 기세나 뭐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기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좌변은 안 받아둘 수가
자, 일단 받지 않으면 뚫어서 두겠다는 뜻이고 선수 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받아주면 결국은 좌변이냐 중앙이냐를 선택은 해야 되는데요. 이 개가는 흙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다면 중앙을 넓히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고부치는 수가 그래도 성공한다면 최대한으로 백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붙이면 중앙집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맛이 어마어마하게 나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당장 수 난 거 아닌가요? 여기 두면 이거는 끊겨서 바로 안 되죠. 네. 여기까지 이제 백은 다 끊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변도 이렇게 된다면 집이 다 깨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안 받을 수 없고 뭐 여기 하나 더 투자하는 정도로도 좌변이 네. 깨지면은 졌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민한 양 선수 두 집이 될 수 있는 곳이 됐죠. 저는 문유비 선수는 중앙 넓히는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냥 흙은 이 정도로 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100집이 80집이 잘 안 나거든요. 80집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흙은 집이 좀 늘어날까요? 아까 한 85집 정도라고 네.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이렇게 되고 지금 흙이 이렇게 받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 미세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떻게 그쪽을 막나요? 그쪽으로요. 늘면 미세도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이거는 근데 수를 안 내려갈 수가 없네요. 네. 신민재 선수도. 일단 집을 가장 크게 만들어 갑니다. 자, 대국 이제 마지막 디테일한 끝내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과연 수를 낼까요? 아니면 낼 수 있는 걸까요? 문유비 선수가 승부로 갔어요. 막은 수는 맛은 가장 나쁜 수입니다. 이쪽으로 늘거나 만약에 왼쪽으로 둔다고 했으면 막는 수보다는 느는 수를 선택했으면 그래도 막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 뭐 최대한으로 한 발도 안 넓히고 흙이 이렇게 두는 정도라면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경계선이 나오면.
흙은 이제 신민준 선수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거는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를 내려가야 돼요.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붙이는 수는 셋,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르르 떨립니다. 신민준 선수의 손끝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수를 못 내면 이거 승부 할 수 없어요. 네. 게다가 수를 내려고 하다가 또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지금 보이는 수로는 젖히고 늘고 수가 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 그쪽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죠. 지금 차단하는 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젖힐 때 받기가 어렵습니다. 끊는 것은 이어서 양쪽 약점이 네. 나오고요. 이쪽으로 끊어도 하나 톡 여기를 끊어두고 이으면 아, 나오고 나올 때 양단수가 네. 기다리고 있네요. 단수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비슷한 맥락이겠죠? 조금 다르게 버틸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여기 두면 혹시 뭐 이렇게 이런 수도 보는 것 같네요. 여길 두는 거는 젖히는 순간 수가 났으니까 네. 이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순간 응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 젖히는 거는 가만히 이어도 수가 났고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볼까요? 젖힐 때 가만히 끊는 것은 이어서 여길 둬야 되는데 그냥 큰 수가 났죠. 이 정도 수학이면은 다시 흑승으로 네. 굳어집니다. 이렇게 둘 때 통째로 끊는 통째로 게 좀 끊어야 어려운데요. 되는데 역시 여기 하나 끊어두고 뭐 이쪽으로 집어도 되고 이어도 됩니다. 이으면 안 되네요. 여길 집어야 되네요. 여길 집어서 마지막. 이쪽 끊는 수와 이쪽 끊는 수 맛보기. 둘, 그러면 그냥 찔러서 네. 타협하자고 하는 건 다섯, 여섯, 지금 찔러서 일곱, 이렇게요? 네. 그럼 다시 볼까요? 쉽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이거는 흙이 좀 미흡하거든요. 이 그림은. 네. 일단 문유빈 선수도 반발하는 것을 가장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지막. 이렇게 둬야 됩니다. 우선은 최강수로 버티고 셋, 찝는 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면 정말 별게 없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수가 나기는 날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기 끊어도 수는 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보시죠. 이게 정말 어렵게 되는데 네. 있는 것은 이제는 다시 끊고 이으면 수가 납니다. 끊김 당할 곳이 많고요. 네. 그러면 흙이 끊었을 때 지금 여기 이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금 여기를 끊어놓고 전부 회돌이를 회돌이를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네. 돌리고 여기를 가만히 나올 때요. 마지막. 이쪽 중앙을 어딘가를 받는 것은 넷, 단수치고 정말 수수는 길어지지만 끊어서 이게 수가 나고요. 아홉.
다시 한번 볼까요? 끊고 늡니다. 이쪽을 받는 것은 여기를 단수치고 느는 순간 수가 나죠. 마지막 어? 하나, 그냥 그쪽을 아예 생략을 하고 느는 게 더 까다롭겠네요. 네, 뭐 이것도 수가 거의 음. 나겠네요. 워낙 모양이 안 좋아요, 네. 횡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변화도 뭐 정말 그냥 다 아예 아낌없이 다 교환을 해놓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해도 이쪽을 받는 것은 끊었을 때 백의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이쪽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를 그래도 찔러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막는 게 선수가 돼요. 네. 환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 단수치고 환격이 기다리고 네.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두고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가야 음. 되는데 이거는 백이 안 되겠죠. 역시 형태가 많이 찝찝하긴 했네요. 네, 사실 근데 어렵긴 어려웠어요. 문유빈 선수가 정말 잘 버텨서 네. 수가 당연히 날 것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신민준 선수도 정확하게 찔러가지 않았으면 수가 안 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게 뭐 문유빈 선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수가 난 거죠. 네,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직접적이면서도 확실한 수입니다. 다 돌리고 다 단수치고 하나, 둘, 네, 끊어가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된다는 건가요? 이어야 되죠. 지금 끼울 수는 없어요. 네. 자충이니까 이어야 되는데 역시 이곳을 다 돌려버리고 수를 채운 다음에 이으면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꽉 이으면 백은 세수, 흑은 네수. 일선으로 건너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그 중앙에 이제 틀어 막은 수, 네. 빈삼각으로 틀어 막은 수는 좀 짧은 시간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쪽으로 물러나거나 이쪽으로 물러났어도 꽤 미세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최대한으로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뭐 어렵지 않은 수순만이 네.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도 약간이나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맛이 나쁜 곳을 네. 정확하게 찔러가면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인트를 거두었습니다. 문유빈 선수 그래도 정말 침착하게 잘 따라갔는데 네. 역시 끝낸 끝내수, 것부터 먼저 네, 말을 그 하죠. 유혹에 실전에는 그 유혹 견디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냥 우변으로 네, 똑같이 맞아요.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 거기를 내가 왜 끊었을까. 근데 실전에서는 네. 거기 가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자, 신민준 선수도 왠지 그쪽 부분에서 조금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복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하변으로 좀 삭감 가는 건 어땠느냐라는 네. 의견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문유빈 선수가 너무 좀 착하게 뒀어요. 착하게 두고 뭐 나쁘게 말하면 안일하게 둔 거죠. 형세를 좀 낙관해서 좀 사실은 조금 더 치열하게 둘 수 있었던 네. 장면에서 착하게 순하게 두었던 것이 패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가 팀 승리까지 결정 짓습니다. 그래도 문유빈 선수 이때까지는 그래도 침착하게 잘 두다가 한 번에 또 잘 응징하면서도 승리를 잘 쟁취를 했는데 이번 대국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한 판을 남겨두고 한국물가정보가 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사이버로는 오늘도 네. 접승 신고에 아쉽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대국도 이제 끝이 거의 보이는데요. 바둑을 봐서는 별다른 전투 없이 좀 집차지 바둑으로 갔던 것 같죠? 네, 이 바둑은 지금 거의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느낌이네요. 네, 백이 네, 여유 있게 남기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뭔가 좌상귀 그리고 하변 왠지 좀 백이 집이 쏠쏠하게 났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반면으로 비슷하거나 흙이 약간 남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허영우 선수는 1라운드, 2라운드 2패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전 라운드에 안조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만약에 이번 대국까지 승리한다면 다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송규상 선수가 이제 데뷔 첫 해인데요. 아직까지 좀 이제 좀 더 적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모습이죠. 여덟, 아홉. 이 선수가 분명히 재능도 있고 또 바둑을 봐도 간결하게 잘 두는 선수인데 그리고 속기 파면서 속기에도 이제 능해요. 잘 적응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뭐 팀에도 보탬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승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되면 백이 확실히 실수했죠. 여기를 끊겠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여기도도 살거든요. 집이 불어나면서 살았죠. 백은 연결은 되고 두터워졌지만 집으로는 그냥 공배만 아, 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래서 넘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뭐 원래 뜻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정수입니다. 이렇게 돌 거였으면 그냥 붙이고 단수 치고 손 빼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그러니까 허영호 선수는 차단하는 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 두는 순간 흑집이 이렇게 나고 백집은 전혀 안 불어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패와는 별로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뭐 흑이 반면으로 뭐 한 두 집 정도 이기는 형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두 선수 지금 형세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죠? 일곱, 여덟. 자, 사이버로 팀은 일지명 나연 선수 그리고 송규상 선수 이제 일지명 오지명 선수들이 좀 살아나야 음, 시너지 효과를 얻고 네. 반등을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는 좀 주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섯, 여섯. 그런데 충분히 주장의 자리를 찰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물가 정보는 오지명으로 새로 선발한 안정기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민준 선수도 강동희 선수도 점점 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섯, 게다가 허영호 선수까지 연승으로 살아나면 이 팀의 분위기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찔러간 수도 사실은 약간은 실수라고 봐야 되네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 나중에 100이 두면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한 점 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는 것은 젖히고 찌르면 큰일이 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여기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100이 이 한 점을 살리는 수가 생기면서 살리면 여기를 또 놔야 가일 돼요. 수가 필요해요. 네. 안 찔러 놓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네요. 찔러 두면서 악수가 됐어요.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송규상 선수는 이 판이 마지막 승부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허영우 선수는 작년 바둑리그에서도 역시 같은 팀에 있었고 작년에는 정규리그 3승 10패를 기록했었어요. 아마 생각하기 싫을 네.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4라운드까지 2승 2패라면 충분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작년 얘기하면은 허영우 선수가 많이 섭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즌이 될 것 같고요. 좀 풀리지 않을 때는 많이 좀 연패를 네.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리그 9연패까지 돼봤고 아,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속된 말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팀에도 미안하고 뭐 어떻게 좋은 바둑을 만들어도 네. 결국은 지는 흐름이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특히 바둑을 뭐 예전보다 못 두고 있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지고 이런 흐름이면은 뭔가 안 풀리는 네.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그래서 한 판을 정말 이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연패를 끊어내면서부터 또 자신감이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요. 네 결국 슬럼프, 부진 이거를 이겨내는 최상의 방법은 이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뭐 한맛을 봐야 그게 이제 연패를 나가다가 뭐 정말 한 판이라도 한맛을 봐야 이기는 느낌을 다시 찾아야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뭐 특별히 뭐 처방을 한다거나 비상 방법을 쓴다거나 이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 허영우 선수가 보여주죠. 이 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한 점 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두게 되면 백이 젖힙니다. 젖히고 찔러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끊겨요. 네, 여기 공배를 채워둔 네. 의미죠. 그래서 이쪽으로 받으면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끝내기를 해두고 이 한 점을 살리게 되면 뭐 살릴 수도 있고 이 자체로도 나중에 여기에 한 집이 없으면 단수치고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 살리는 수가 두 집짜리 그냥 이렇게 해두는 자체로도 둘, 셋, 네, 끝내기가 되어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눈물 나게 당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는 두 집, 다른 곳도 한두 집짜리 끝내기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뭐 반면으로 흙이 약간 남기는 형태의 변함 없고요. 물가 정보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이버로 오는 역시 시즌 첫 승을 다음 라운드로 미루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 좀 기운 내고 좀 조정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선수들이 기운을 차리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허영우 선수가 이 판까지 승리를 한다면 이제 4대1로 승리를 네. 하게 되는데 재밌는 점이 한국물가정보팀이 질 때는 1대4, 이길 때는 전부 다 4대1로 그렇습니까? 승리를 거뒀어요. 네. 좀 그날의 기세가 많이 좌우되는 팀인가요? 뭐 그렇네요. 뭐 3대2 짜릿한 한판 승부, 한판 차의 승부가 아니라 이길 때는 대승, 질 때는 대패. 그쪽에 집을 없애야 중앙에 또 가일수를 할 수 있게 하죠. 네, 두 집짜리입니다. 종국이 됐죠? 흑은 40, 50, 56, 53. 100이 석집반, 네, 100이 세집반 이겼네요. 네, 마지막 대구
오늘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겠는데요. 한국물가정보는 1패 후 3연승, 네. 그리고 사이버오로는 지금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3연패를 하면서 이제 최하위에 머물게 됐는데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좀 전열을 재정비하고 힘을 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수훈 갑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 선수겠죠. 상대팀의 1지명을 잡은 안정기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올 시즌 출발도 좋고 뭐 좀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물가정보팀 오늘은 좀 박하민 선수만이 패했고 오늘 4대1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수훈갑인 안정기 선수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감독 한종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종진 감독님, 첫 라운드 패배 후 이제 3연승을 기록하게 됐어요.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뭐 3연승 연승을 하게 돼서 일단 우선 너무 기쁘고요. 뭐 승리도 대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박하민 선수가 오늘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다음 경기에서 또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 이 안정기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안정기 선수 오늘 우선은 바둑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초반부터 되게 만만치 않은 형세였는데 후반 들어서 좀 어려운 게 많이 정리되고 나서 이겼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만만치 뭐, 않았던 것 같아요, 바둑은. 네, 사실 올 시즌 이제 출발이 좋은데 예전에는 간혹 이제 KB리그 무대에서 등판을 해도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 성적이 좋아진 비결이 혹시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퓨처스에 있다가 대구 할 때는 너무 좀 편하게 대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KB리그 진짜 발탁되고 나서는 좀 책임감도 생긴 것 같고 좀 더 뭔가 열심히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목표 의식이 좀 생기시는 건가요? 네, 그래도 또 팀전이니까 또 제 결과가 또 팀의 승리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적당한 부담감이 원동력이 좋게 되는군요. 작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성적이 첫 출발이 좋은데 올 시즌 어느 정도를 좀 목표로 삼고 있나요? 출발할 때는 이제 50%가 목표였는데 반타작은 해야지라는 네. 출사표도 네. 던지기도 하셨고요. 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아서 뭔가 목표를 다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팀에 우승하는데 좀 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종진 감독님, 팀의 스코어를 좀 봤을 때 졌을 때는 1대4로 졌고 또 이겼을 땐 4대1로 승리를 하셨더라고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팀이 시작인데 분위기를 좀 잘 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한 승부들이 이렇게 4대1 이런 승부보다는 박빙의 승부가 이제 앞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가 셀트리온인데 좀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4대1 나오면 좋은데 근데 앞으로 쉽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과 대국 전에는 이제 다음 라운드는 휴번이시더라고요. 이제 선수들과 좀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팀이 우선 지금까지 4라운드까지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또 시즌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잘 휴식을 취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고비가 될 수 있는 셀트리온과의 어떤 시합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이번 시즌이 좀 더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 잘 쉬시기 바라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 그리고 안정기 선수 만나봤습니다. 역시 안정기 선수가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좀 부담감을 가진 게 더 좋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반대일 줄 알았거든요. 퓨처스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콜업돼서 올라오면 부담감을 갖고 두다가 또 리그에 뽑혀서 좀 오히려 좀 편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부담을 좀 가지고 두니까 잘 풀리는 안정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한국물가정보가 4대1로 승리를 하게 됐고요.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끝난 가운데 역시 사이버로는 아직도 네. 승점을 거두지 못한 하위권에 있고요. 한국물가정보는 역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대국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직 패점이 없는 수려한 합천팀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2승으로 10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만만치 않은 킥스와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김지석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이 뭔가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느낌이고요. 윤준상 선수와 정서준 선수가 이 박씨 듀오, 박씨 트리오 중에 사실 듀오죠. 박정훈, 박상진 이 두 루키를 만나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4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킥스와 수려한 합천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